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오전이라고 했는데 아직 새벽입니다. 조갑제 TV를 그리고 조갑제 TV와 연동된 조갑제닷컴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남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 속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 선동에 속지 않도록 하는 팩트 파인딩 또는 팩트 체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좌익의 선동이 많았습니다.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시켰는데 잠수함 충돌설이라든지 기뢰 폭파설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곤하게 싸웠는데 요사이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표적인데 이런 선동을 하면은 우파가 아니죠. 우파나 보수는 좌익과 달리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주로 싸우는 상대는 물론 좌파도 있죠. 그러나 우파가 더 끈질깁니다. 자칭 우파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음모론을 빼고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생각이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데 좀 복잡합니다. 예, 근데 우파, 자칭 우파입니다. 제가 항상 자칭이란 말을 붙입니다만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속성이 좌파라고 봐야 되는데 겉으로는 우파 행세를 합니다. 이들이 만든 거짓말이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600명 들어왔다든지 땅굴이 서울까지 들어왔다든지 박원순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가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병역을 기피했다든지 또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사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퍼뜨리느냐 하면은 유튜브 그걸 해가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돈벌이 하겠다는 유튜브 또 일부 교수들 그리고 일부 참 개탄할 사안인데 일부 예비역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는데 특히 이 교수 집단에서 부정성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학자가 현실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통계치의 이상한 점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그 자기 세계에서 이 관념의 유의를 펼치면은 끝없는 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 데서 보면은 너무나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개표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 참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절대 속지 않죠. 그리고 출마를 했던 분들은 잘 속지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근데 이게 왜 큰일이냐 하면은 이게 보수를 망치고 있습니다. 보수를 바보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윤석열 정부 탓을 많이 합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느냐. 바로 이게 음모론자들의 특징이죠. 결국 자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된 다음에는 이제는 우파가 좌파에게 큰 소리 치기도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좌파는 거짓말쟁이다. 김일성을 보라. 남침해놓고 북침이라고 우긴다. 이렇게 욕을 해왔는데 요사이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까지 나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저 세력을 보라.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주야장창 부정선거 음모론 또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한다. 그러면은 당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한 사람은 미래통합당 대표였고 한 사람은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치 집단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면은 저런 집단은 과학도 모르고 1-1이 2가 아니라 4라고 계속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키고 바보 집단으로 만들고 그 결론은 딱 민주당에 대한 봉사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부정선거 음모론만 주장하면서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없어요.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정선거 해놓고 말하자면 불이 났다고 불이야 해놓고 불이 어디서 났는지 누가 불을 질렀는지 어떻게 질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이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이야라고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뛰어나가다가 밟혀 죽는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야라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방향을 보면 틀림없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과 싸우지 않아요. 민주당 앞에 가서 데모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 누구누구를 부정선거 획책했다고 해가지고 고소 고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싸우느냐? 말리는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동료들하고 싸우고 보수와 싸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십니까? 최근에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보안 점검을 해가지고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거의 같습니까? 우리 집 보안 점검하면은 해킹이 아니라 도둑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한 번도 도둑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가능성과 실제 사이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국정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낀 것하고 비가 오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름이 나타났으니까 비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용감하게 싸운 그 용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을 우습게 만드는 그 유머감과 그걸 보고 제가 감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은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댓글을 남기시는 분 중에 은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정씨, 우리 조갑제닷컴 회원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일당백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 이준석 전 대표나 은정씨 같은 분이 있으므로 그나마 대한민국이 체면을 유지합니다. 1+1은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음모론이 왜 나쁘냐 하면은 사람들을 쓸데없이 시간 낭비시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시간이 생명입니다. 제가 78년 동안 살았다 하는 것은 78년 동안 생명체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8년이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무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도록 만드는 게 음모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자들이 끼치는 해악은 그런 점에서 살인하고 같습니다. 사람의 헛된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거든요. 시간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과 같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걸 쭉 읽어보니까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1+1은 4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1은 2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것도 보수 성향 사람들에 있어서 더 많다.
더 극성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작년 7월 29일 이준석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이 글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이 글을 보면은 이준석 씨의 그 두뇌 회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문장론적으로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이런 글은 이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글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 하고 한번 교육을 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미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은 낭독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그 명쾌한 논리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내부 총질러였다고 했어요. 내부 총질러. 좋은 말 만들었네요. 부정선거론자들이 내부 총질러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이렇게 경멸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자가 아니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좌익과는 싸우지 못하고 보수와 오늘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내부 총질자인 겁니다. 내부 총질러라고 그랬어요. 또 며칠 전에 이런 근사한 글을 올렸던 분도 있습니다. R이라는 분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증거와 팩트가 있으면 그 증거와 팩트로 민주당과 좌파들을 공격하고 싸우면 될 것이다. 확실한 증거와 팩트가 있으면 100% 이기는 싸움이고 민주당을 분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공격하지 않고 우파 진영 내에서만 떠들고 다니고 편을 가르고 다니나. 민주당과 좌파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자신이 없나? 분탕질, 내부 총질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엉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씨입니다. 오늘 조갑제 TV에 며칠 전에 한 교수가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을 비판한 걸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좋은 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수개표입니다. 저는 투표 사무원으로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개표에 참여한 참관인을 한 사람만 만나봐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의 참관인이 모두 참여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교수가 썼다는 그 칼럼은 현재의 한국 투개표가 전자투개표라고 오인을 하고 수개표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표. 개표나 투표 과정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뭐 전자스크린을 터치합니까? 손으로 찍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개표할 때 보면 마지막에는 다 손으로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빨리 현금 세듯이 빨리 투표지를 세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만 기계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하는지는 또 사람이 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수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주장하는 게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교수가 썼으니까
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걸 쓰려면은 최소한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리고 참관인 했던 사람 물어보고, 아니면은 친구 중에 판사가 있으면은 판사가 그 개표 과정을 나중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점검합니다. 한 사람만 만나봐도 이분 말처럼 투표 사무원으로 한 분만 참여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엉터리 유튜브들 전하는 이야기만 듣고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용감하게 우리나라 개표, 부개표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정식으로 반론을 써야 됩니다. 반론 제기해야 됩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썼네요. 진실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과학으로 증명을 해줘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좌파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좌파들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똑같은 부류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도 끝까지 부정선거만 주장할 겁니다. 우파 진영은 이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즉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좌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그런 음모론을 펼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우파 진영 안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은 뭘 목표로 하겠습니까? 하나는 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 내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아주 지저분하다는 거죠. 좌파는 그래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런 지저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오라는 분이 또 근사한 글을 하나 쓰셨네요.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진실을 분별할 지능이 안 되거나 사실 판단에 있어 감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성과 감정이 분리가 안 되는 모양새이다. 가끔 극렬한 음모론자들은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또 음모론자들에게선 선동당한 극렬 좌파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역시 생각이 똑같네요. 부정선거론자들은 본성이 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음모론자들이 모이면 함께 유사한 정보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받아들이면서 집단적 확정 편향에 빠져 결국은 셀프 세뇌 상태가 된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했다. 책을 읽지 않은 자보다 책 한 권만 읽은 자가 무섭다고 한다. 마치 극성좌파들의 심리 상태와 비슷하다. 진실을 판별하는 것은 지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이다. 지적 에너지를 소모하여 얻는 진실은 값지다. 거짓 선동에는 어떠한 지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노력도 필요 없이 맹신만 하면 된다. 노력에서 얻는 자와 노력 없이 얻으려는 자, 우파와 좌파의 차이다. 부정선거론자들, 당신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 글 참 잘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쓸데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글을 만나면은 피로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 아직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보수가 지금 어렵지만 재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